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JNK 히터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116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 4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오늘 JNK 히터는 3.39%의 하락으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JNK 히터에 대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NK 히터는 대표적인 이 산업용 가열로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가열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유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원유나 이런 부분들을 정제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라고, 핵심 설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산업용 가열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 충전소 산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종목이 미래 좀 신성장 동력으로 요 수소 충전소 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보면 하나는 산업용 가열로가 되겠고요. 하나는 수소 충전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 충전소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수소 충전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온사이트 방식이 있겠고요. 현지에서 공급하는 수소 충전소 방식이 있겠고, 하나는 오프사이트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수소나 이런 부분들을 추출을 해서 이걸 이제 수소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동을 거쳐서 충전소에서 저장을 하고 수소차에 주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온사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에서 말 그대로 그냥 수소를 바로 제조를 해버리는 거죠. 즉 충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양을 생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소 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축기 통해서 저장해서 충전소나 이런 차량에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천연가스를 수소로 추출할 수 있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걸 이제 계질기라고 하는데, 국내 유일의 수소 계질기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JNK 히터가. 그래서 요게 계질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충전소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냥 이 안에서 수소를 생산해 버리는 겁니다.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에서 수소를 바로 추출해 버리는 거죠. 그 추출한 걸 가지고 이제 저장하고 해서 이제 수소차에 주입을 시켜주는,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이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당사는 도시가스 및 LPG 계질에 의한 수소 제조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수소 충전소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JNK 히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기업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가시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2천억대 정도의 영업이익 100억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들을 보이다가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배열에 있던 주가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주가 올려놓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갔고요. 자율주행차 많이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수소차 쪽으로 또는 수소산업 관련주로의 흐름이 좀처럼 좀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JNK 히터는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래로는 한 7,5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고 있고, 위로는 한 9,600원, 7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는 산다는 의미잖아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누가 사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 가격을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7,500원대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모습이고, 이전에도 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현재 1차 방어선으로 7,500원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설령 이게 또 무너진다라고 하면 2차 방어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밑에 또 대기를 하고 있죠. 한 6,500원대나 이런 데에서. 그러나 지금으로서 뭐 6,500원을 볼 필요는 없고, 한 7,5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인데, 나름 이 박스권 안에서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듯한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다시 이 7,500원을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렇게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한 8,000원대 중반에서 지지받고 또 들어주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 한 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뭐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지 않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악재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의 상승 흐름들을 잘 타고 오다가 이게 또 꺾이니까 한동안은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저점이나 지지 라인을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속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JNK 히터는 결국에 이 박스권에서 응축됐던 힘이 위로 돌파가 되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여기에서 응축됐던 힘이 결국에는 이제 2차 상승으로 가는 하나의 이제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현 구간에서는 이제 전고점에 대한 뭐 매물을 좀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수소차 쪽으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넘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인 게, 결국에 이 박스권이라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기준으로는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매수의 관점은 박스권 하단이 이제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하단이 매수요, 상단은 매도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구간이 매수 자리가 될 수 없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려면 결국에 이 박스권을 강하게 한번 뚫어주고 2, 3일 정도 안착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돌파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 자리를 좀 잡아볼 수 있다. 근데 돌파도 쉽사리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래저래 보유자분들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에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추세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는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면서 수소차 쪽으로 흐름들이 한번 넘어오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을 때 JNK 히터가 그동안에 좀 못 갔었던 주가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5일선 밑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는 좀 내려온다 그러면 한 8,000원대 최대 중반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전 저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JNK 히터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